안녕하세요. 3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이승훈 강사입니다. 1, 2, 3, 4강까지는 자뇌형, 우뇌형 사람들 설명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좌뇌형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책에 의한 지식에 의존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유아 시기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좌뇌형일 때, 좌뇌가 터졌을 때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이런 경험 정보보다 집 안에서 책으로 읽는 이런 경험 정보를 더 중요시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또는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경험 정보를 하는 뇌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경험 정보 지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책 읽기가 완료된 후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할 때나 또는 교육을 시킬 때 아이가 그에 따른 반발하는 이런 말들을 책을 읽기 전 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엄마도 이러면서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반항 아닌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산에 관련된 뇌는 좌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보다 좌뇌형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좋은 계산기 기능의 뇌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연산학습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런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좌뇌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생각하는 뇌가 많이 발달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일찍 성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뇌의 상상과 창의, 이런 생각하는 뇌들이 많이 발달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 가더라도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성인이 돼서도 이런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관식 문제, 서술형을 단답식으로 씁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를 풀 때 두 줄 이상 생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반 간단한 주관식 문제도 답을 쓸 때 한 줄 이상 넘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뇌 아이들이 굉장히 더 잘합니다. 여섯 번째, 말투가 논리적이며 조금 공격적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자뇌형 성인들처럼 많은 단어들을 흡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어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상대방한테 내리꽂는 이런 직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대체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순응하는 편이며 부모님이 하는 행동 또는 말,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부모가 반도덕적인 이런 부모였을 때 그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성향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뇌형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것을 시키거나 또 어떤 것을 두둔을 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입니다. 일반 자뇌형 사람들은 좌측 뇌에 정리정돈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정리정돈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는 법을 알게 되고 웬만하면 주위를 깔끔하게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지식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 속이 항상 깔끔하기 때문에 주변이 깔끔해야 뇌에 더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뇌가 너무 깔끔하면은 생각하는 뇌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아 시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아이가 너무 깔끔하다 보면은 결벽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뇌도 같이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공부를 싫어하더라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를 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굉장히 탑클래스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더 즐겁고 재밌어 하지만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학교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으면은 학교 공부를 하기는 하되 조금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단순 암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단순 암기식으로 외워가지고 금방금방 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다가 중학교 가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아이가 항상 100점, 90점 이상 맞아오더라도 항상 아이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번째, 감정이 풍부하지는 않고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보다는 자기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12번째, 말투가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볼 때 자기가 꼭 필요한 말만 대답을 하고 필요한 말만 물어보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은 조금 적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 좀 짧고 간략합니다. 오히려 말에 살을 붙이거나 또 이게 핑계대는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13번째,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서툽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어질 상황 같은 것을 다 알아서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자네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처음에 했던 거짓말과 나중에 했던 거짓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앞뒷말이 다르다 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좌뇌형, 우뇌형 아이들은 보통 3번까지 거짓말을 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14번째,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순서, 정리정돈, 또 이런 규칙에 관련된 이런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알맞게 공부하는 타입입니다. 15번째, 화가 나더라도 금방 돌아오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또 감정 컨트롤하는 이런 뇌가 좌뇌에 있기 때문에 좌뇌에서 아이들이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을 바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감정을 추스립니다. 16번째,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했다 저때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습관들을 들여주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맨 처음에 공부부터 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과목당 순서를 정해서 잘 하는 타입입니다. 17번째,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공부에 욕심이 많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특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의식이 있는데, 이 경쟁의식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당한 경쟁의식이 아닌 이런 경쟁을 하게 된다면은 부모들이 잘 보고 이것을 컨트롤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못한 애들을 깔볼 수 있는 이런 나쁜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컨트롤 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이런 행동들을 남을 깔보거나 남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배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깔보거나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조금 공부를 잘했을 때 좀 상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18번째, 이기주의 성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기, 유아 시기 6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많이 시켰을 때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게 보통 36개월 이전에 뇌가 성장하게 되는데,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좌뇌학습, 글씨를 읽기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 학습을 시키거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는 이런 뇌가 성장하기 전에 좌뇌가 먼저 성장을 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들을 좌뇌 교육을 시켜버리면은 아이들이 이기주의 성향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8가지 알아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뇌형 아이들에 대한 1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